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부동산 매수세 상승 기대 지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도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이제 비규제 지역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제 몇 개 안 남은 이제 도 중에 하나인데 온전히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강원도인데 최근에 부동산 매수세 즉 매수 우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알아보면 이제 특징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춘천이랑 원주랑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춘천을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 하나만 드리자면 제가 22일부터 투자지역 분석반 3기 강의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부동산을 내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지금 2015년 대대상승장보다 좀 더한 상승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고 확신이 안 들고 어느 지역을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오를 지역이 남았나? 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자신의 자금에 맞게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오프 같은 경우는 자리가 얼마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해서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온라인도 따로 받고 있으니까 혹시 오프라인이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 받을 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료 제공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번 강원도 춘천에 관련돼서 지역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지역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제가 강원도가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매수 우위 지수가 100 넘어가면 정말 매수세가 정말 강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100이 넘는 지역이 서울 105 그리고 지금 인천이 110 그리고 대전이 101 그리고 경기 118 제일 높아요. 경기가. 사실 이번에 12월 달에 대책 발표되고 나서 서울 수도권이 다시 한번 이제 분위기를 타는데 경기도가 특히나 더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볼 강원인데 이제 100 근처에 99에 있어요. 근데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물이 들어올 시기가 됐다라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충북도 105로 100을 넘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주가 100이에요. 제주도 한참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100 넘은 애들, 이미 달려간 애들 말고 이제 앞으로 갈 애들 중에 하나인 이제 유망 지역인 강원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뭐부터 시작하죠? 지도를 보면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전국 지도에서 강원도는 여기 위쪽에 같이 있죠. 서울 수도권이랑 가장 가까운 지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이제 사실 원주의 혁신도시랑 이제 오늘 춘천이지만 원주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원주의 혁신도시랑 이제 기업도시를 만들 때 특히 혁신도시가 만들 때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잘 안 넘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대절하는 버스 있잖아요. 셔틀을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서 그냥 셔틀 타고 간다라고 해서 애들이랑 같이 가족끼리 안 내려가고 본인만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가까운 지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강원도를 떼서 어떤 시군구로 이루어졌나라고 이제 행정구역을 나눠서 보면 원주가 여기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 그 다음에 강릉, 속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강원도에서 볼 지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춘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보면 이제 평당가를 보면 681만 원 보이죠. 그 옆에 애들은 막 2천만 원대, 1천만 원대, 막 2,500대 막 이렇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근데 강원도는 서울의 인근에 있는 지방이면서도 평당가가
춘천시가 681, 원주가 566, 강릉시가 646으로 그렇게 평당가가 높지 않죠. 그리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도 지금 강릉이 워낙 다른 지방에 비해 좀 덜 올라가지고 평당가가 좀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강릉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멀티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6월 달이고 지금 항상 거래량을 먼저 보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참 분위기 안 좋아서 매매 시장 강도랑 전세 시장 강도가 이때쯤 19년도 하반기에도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던 거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월 평균 거래량보다도 낮게 거래량이 되다가 6월에 대책 발표하고 나서 한번 풍선 효과를 받았죠.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팍 튀었었는데 그 이후로 전세가가 쭉 올라주면서 12월 달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팍 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이랑 그 분당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얘는 정책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전세가 상승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이후에 더 큰 에너지가 이 봉우리가 더 생겼죠. 그래서 12월 달에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6월에 한번 오르고 나서 그 이후로 쭉 상승기가 그 시세가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시세죠. 시세가 쭉 그대로 유지가 되고 12월 달에 거래량이 팍 터진 이후로도 지금 분위기가 고개를 딱 그 선이 첫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고개를 다시 이렇게 들고 있어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원도 안에서 그럼 춘천이랑 원주랑 요번에 이제 시리즈로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고 있냐라고 보면 지금 제가 요 끝에 있는 선을 수치를 캡처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보라 색깔이 강원도 춘천이고 분홍 색깔이 원주고 그리고 맨 밑에 파란색이 강원도 평균가예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보면 매매 시장 강도를 보면 지금 춘천이 가장 강한 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원주,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강원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전세시장 강도로 봐도 전세시장 강도는 어때요? 원주가 더 세죠. 춘천보다. 그러면 원주가 어떤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매매 시세는 시장 강도는 춘천이 높은데 전세시장 강도는 원주가 높다. 느낌 오시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다음 편 원주를 기대해 주시면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 강도는 이제 춘천,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순이고요. 이제 매매 가격 순으로 보면 매매 가격도 역시나 춘천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강원이고 그 다음에 원주. 시세가 지금 원주가 평균에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원주가 진짜 재밌어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도 보면 전세 가격도 지금 춘천이 더 높아요. 그리고 원주는 전세 가격이 강원도 평균보다는 낮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춘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원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원주는 이어서 보도록 하고 춘천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춘천이잖아요. 그리고 원주랑 강원도는 엎치락 뒤치락 가고 있고 항상 춘천은 원주 강원도에서 항상 상위권으로 가격이 이렇게 가고 있고 전세도 위로 가고 있다라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항상 춘천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세 시장 강도에서는 원주가 치고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지역 정보를 보면 지금 매매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6월 달 그리고 12월 달이라고 봤을 때 아까 전체적인 강원도에 봤을 때 6월 달이랑 12월 달 차이가 얘는 강원도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는 좀 오히려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 318인데 12월 달에 매매 거래량은 517로 한 2배 좀 안 되게 거래량이 튄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 시장 강도로 봤을 때는 지금 이때가 한 19년도 말 정도 됐었는데 밑에가 잘렸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 보면 지금 12월 달에 보면 지금 시세의 추이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상승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 강도도 100을 넘었고 전세 시장 강도는 매매 시장 강도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강원도 춘천시에서 지금 매수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를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승세 순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최근까지 2월 21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두었어요. 그걸 왜 그랬냐면 과연 지난 2020년 12월 16일에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분위기가 어땠냐를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 거래량을 항상 전에는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작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데이터가 어땠냐를 봤었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작년 12월 대책 이후로 이제 비규제 지역들이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12월 대책 발표 이후로 이제 강원도 춘천시가 어떻게 변했고 변한 애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인 단지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 대책 이후로부터 볼 수 있는 데이터 기간을 설정을 했고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높은 순으로 지금 정렬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된 단지가 작년 12월 이후에 27개가 거래된 단지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되었고 그 단지를 알아보니까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퇴계주공 4단지 22평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됐대요. 그리고 매매 가격을 보니까 어때요? 1억 6천원대죠. 가격이 올라서 증감률이 11%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1억 6천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 증감률을 보면 1.89%, 매전 갭으로는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전세가가 또 다시 올라줬고 이제 매매 가격도 올라줘서 오히려 갭은 조금 줄었지만 가격은 약간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위가 소양로에 있는 이편한 세상 춘천 33평이 24건이나 거래됐어요. 최근에 사실 춘천은 온이동이 가장 이제 분양권이 핫했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고 이제 퇴계동이랑 후평동, 특히 후평동의 주공 4단지 석사동 말고 후평동의 이제 주공 4단지가 거래가 많이 됐었었는데 최근에 12월 달 이후에는 지금 4단지가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동 이제 주공 2단지도 23평형이 거래가 많이 된 게 나오고요. 23건이나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 지금 1억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편한상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33평이고 얘네들이 움직인 거는 이제 레고랜드랑 앞에 있는 애잖아요. 바로 이 지역이 소양로가. 그래서 레고랜드 바로 앞에서 이제 실거주 수요가 나름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또 호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호재에 따라서 얘네가 올라가는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약간 공시지가 1억 미만 애들을 중점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 현대 2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진 에버빌 여긴 33평, 퇴계 이한 33평 이런 애들은 지금 실거주자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평형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춘천이 지금 좀 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실거주자들도 지금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자들도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좀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아까 퇴계주공 4단지가 1위를 차지했었잖아요. 매매 거래 실거래가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로. 그래서 보면 위치가 여기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얘는 사실 요 밑에가 이렇게 퇴계동이고요. 퇴계동의 중심지라고 하면 온이동은 이제 분양권 있는 데가 메인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편한 대상 춘천 한솔시티가 원체 좀 뜨거웠었고, 그리고 원체 이제 태계동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은 지역을 싸고 있는 지역이 여기예요. 중심 메인 지역이.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학원가라던가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여기에 다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거 인프라는 여기가 가장 좋다. 태계동 안에서는. 그래서 이걸 마주보고 있는 여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여기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가깝게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실수요도 좀 약간 탄탄한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의 이제 이 퇴계주공 4단지의 공시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빨간 애들이 그나마 공시 가격이 높은 애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 가격이 9,340만 원으로 아직 1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20평대부터 24평대까지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여가지고 거래가 좀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실수요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수요들도 조금 약간 가세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춘천이 좀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좀 약간 이제 앞으로 움직임이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투자지역 분석반 3기에서도 지금 다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 단지가 지금 1위를 차지한 걸로 알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지금 태계 주공 2단지도 지금 딱 가격 보면 느낌 오시죠? 1억 미만 단지일 거고, 얘는 33평이니까 실수요도 좀 움직인 지역일 수 있다. 그리고 비규제의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충분히 여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30평대도 진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버비로 3차라던가 뭐 이런 애들, 퇴계 2안 이런 거 보시면 나중에 느낌이 오시겠지만 여기 뜰한채도 그래요. 지금 퇴계동에 있는 이런 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좋은 지역에 몰려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규제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러 오신 투자자들과 그리고 실거주 수요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가 조금 요새 많이 성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득록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양도세라던가 종부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최적화된 이제 투자 전략 자체가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 단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좀 성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 미만 단지를 투자할 때 그때 이제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실 경우 좀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 없이 1억 미만 단지를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따로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한 전략은 제가 이제 투자지역 분석반에서 따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충 1위 했던 지역만 알아보고 이제 길게 영상을 제작할 수는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시는 건 위험하다라는 건 우선 알고 계신 다음에 이제 정확한 투자 전략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이 고민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는 이제 결론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집을 자산의 하나로 보든 그냥 거주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든 내 몸을 편히 놓을 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에 의해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는 것이 자명하고 집은 실물 자산 중에 하나이고 주택 비용에 대한 부담은, 거주 비용은 계속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료 계속 눈에 바르시면서 이제 확신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상승세라던가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단지의 특징을 알아보고 투자에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자금에 맞게 움직이시려고 하면 매매가 전세가 차이 를 아시고 나서 그 순서대로 접근하셔야지 현실적인 임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단지 리스트들을 다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이벤트인 이 구독, 좋아요를 누른 후에 이 해당 영상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일주일 이내로 해당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